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주입니다. 지난주 청약 일정이 진행되었던 비나텍사와 원방테크사는 각각 1387대 1 그리고 34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몇 기업들의 청약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가 되면서 근 10일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번 9월 4주 청약 일정 역시 단촐합니다. 오늘 종목 분석을 진행하는 넥스틴사의 공모주 청약이 유일하며 또한 9월의 마지막 청약 일정이기도 합니다. 이후의 청약 일정들은 명절 이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10월 청약 정보는 또 정리가 되는 대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종목 분석인 9월 24일과 25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넥스틴사의 공모주 청약 내용에 대하여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입니다. 넥스틴사 공모주 청약의 개요, 공시 분석,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넥스틴사는 지난 9월 23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공모 가격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모가는 공모밴드 최상단인 75,4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기관 경쟁률은 30.25대 1에 매우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봐도 참여 기관 중에 불과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만이 밴드 상단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배짱으로 최종 공모가를 이렇게 결정하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6월 5일 날 최초 IPO를 신청하였고 9월 17일 기업 IR 그리고 9월 18일과 21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9월 24일과 25일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상장 예정일은 10월 8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아까 확인한 대로 75,4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241.3억 원,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보시다시피 순이익은 마이너스이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이번 IPO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확인해 보면 최종 공모 가액은 75,4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총 모집 금액은 241억 원 규모입니다. 주관사는 KB증권이며 청약 일정은 9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됩니다. 근본 공모 방식은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64,000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다음은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비용을 제외한 순 조달 금액은 232억 원 수준이며 넥스틴사는 이 중 88억 원을 광학 관련 핵심 부품 확보 비용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며 44억 원을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비용 그리고 총 100억 원을 다음과 같은 장비의 개발 및 상용화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넥스틴사는 반도체 전공정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IR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재무 상태표를 한번 살펴보면 유동자산의 경우 보시다시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재고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이 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매년 등락이 있는 상황이며 무형자산이나 기타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음 부채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자본 대비 부채 비율로만 따져본다면은 약 150% 수준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확인한 대로 근본 공모를 통하여 2020년 기준 약 140억 원에 달하는 부채 중
44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 부분은 상장 이후에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출액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매년 등락이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상반기 성적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예년까지의 연간 매출 규모를 이미 상반기에 넘어섰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역시 매우 훌륭한 상황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대비 현격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1, 2년 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IR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대 주주인 APS 홀딩스가 27.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박태훈 대표가 9.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0월에 APS 홀딩스가 전 대주주였던 박태훈 대표의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비중은 9.78%입니다. 기업 IR 자료에 따르면 상장 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43.98%이며, 추가로 상장 한 달 후부터 풀릴 수 있는 물량이 17.4%에 달해서 역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대상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먼저 넥스틴사는 반도체 전공정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반도체 생태계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그리고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더리, 그리고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IDM, 그리고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OSAT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조하는 후방 산업인 소재와 장비 분야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넥스틴사는 이 중 후방 장비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한 전공정과 그리고 테스트 및 패키징을 위한 후공정으로 나뉘어집니다. 넥스틴사는 이 중 전공정 단계에서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 공정을 진행하는 장비를 제조합니다. 이러한 패턴 검사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수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패턴 결함 검사 분야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로 나누어집니다. 이 장비들은 각기 검출 결함의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 반도체 라인에 두 종류의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해당 웨이퍼 검사기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KLA라고 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여기는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 장비를 모두 제조하는 기업이며, 넥스틴은 현재까지는 다크 필드 장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틴사는 아직 신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긴 하나 이런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R&D 센터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반도체 장비 시장은 개발 기간에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검사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넥스틴사는 이미 이러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독일 프라운호퍼, 그리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별
매출 포트폴리오와 제품별 매출 포트폴리오가 편중되지 않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SK 하이닉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이 좀 문제 중 하나였으나 2019년도 삼성전자 그리고 2020년도 이제 다른 해외 고객사들을 확대하여 신규 고객들이 추가되면서 보시다시피 매출이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높은 SK 하이닉스 약점으로 지정되었던 SK 하이닉스 매출 의존도도 해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소니, 인텔, 마이크론 등의 다양한 신규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주기를 많이 타긴 하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근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업계 1위인 미국 KLA사와의 관계가 미묘해지면서 이가 넥스틴사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신규 검사 장비인 3D 검사가 가능한 신규 장비를 개발하여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브라이트 필드 장비 개발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조한 매출과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올해부터 삼성전자 물량과 해외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3, 4년간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IR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B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 30.25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낮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공모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책정하여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분석 결과는 양호합니다. 주목할 만한 2020년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며 양호한 지역별, 제품별 매출 비중 역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당 장비 시장에서 부족한 인지도와 신뢰성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며 브라이트 필드 시장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부분도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산업 분야의 전망은 양호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 시장이며 또한 근래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 역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 1위 KLA사와 이제 인지도, 신뢰성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다소의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 IPO 시장의 분위기는 양호입니다. 근래 청약 기업들의 양호한 청약 성적과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후 호성적이 긍정적인 요소이며 다만 근래에 좋지 못한 주식시장의 분위기와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한 비교적 낮은 평가가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종합 전망은 흐림입니다.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며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 궤도에 올라 충분히 미래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업계 1위 기업이 상당히 강력하긴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더 나아가 인지도와 신뢰성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근본 공모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좋은 가격에 사야 보다 의미 있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의 공모가는 딱히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근본 공모에 참여하실 분들은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원하시는 수량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여지며 당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달 이후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기관 투자자 물량이 17.4%에 달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가격 추이를 조금 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넥스틴사의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10월 공모주 청약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